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불변의 법칙은 이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고난을 겪은 후 회복하지만 흉터는 영원히 남는다. 그 흉터는 리스크나 보상, 기회, 목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영영 바꿔놓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관점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흉터가. 어떤 일을 겪으면은 우리는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 흉터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대공황 이후의 사람들, 1950년대에 대공황을 겪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보였다고 합니다. 뭔가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재미없어도 안정된 직장을 원하고 사회보험, 연금 이런 것들을 우호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왜 그런 특징들이 생겼을까요? 바로 대공황이라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공황은 잘 회복을 했지만은 그 흉터는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심리 깊은 곳에는 안정된 것을 원하는 심리가 자리 잡게 된 거죠. 고통을 겪고 나니까 안정을 갈망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파블로프.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파블로프는 개한테 먹이를 주기 전에 종을 올렸죠. 종을 올리고 먹이를 주고 종을 올리고 먹이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개가 종만 올려도 그걸 먹이라고 인식해서 침을 흘렸다는 게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죠. 근데 그 이후에 개들한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후에 파블로프의 연구실에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개 사육장이 휩쓸렸습니다. 개들 대부분은 익사했고 어떤 개들은 가까스로 헤엄쳐서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이후에 대홍수 이후에 파블로프가 다시 이 실험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죠. 소리를 들려줬을 때 이 조건 반사가 관찰되지 않은 겁니다. 개들은 먹이를 거부하고 몹시 불안해하면서 문만 쳐다봤다고 하는데요. 홍수를 겪은 뒤에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니까 이 조건 반사가 없어진 거죠. 흉터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프는 그런 흉터로 인해서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사람한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거대한 무언가를 겪은 사람은 겪지 않은 사람과 다른 관점 및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겪은 베이비 붐 세대가 인플레이션을 보는 관점과 그 자녀들의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 먹다가 보리밥을 먹다가 쌀밥을 먹게 된 사람들하고 태어날 때부터 쌀밥을 먹게 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어떤 걸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상처가 있었고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또 IMF를 겪은 사람도 다르겠죠. 2000년대의 닷컴 버블 붕괴를 경험한 기업가들하고 그걸 겪지 않은 최근에 스타트업을 시작한 기업가들하고는 리스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고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른가? 요즘 들어서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어떤 의견에 있어서 한 사건을 두고 완전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사건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배운 게 다를 수도 있고 인센티브가 다를 수도 있고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 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경험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시절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단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논쟁은 의견이 아니라 경험이 충돌하는 겁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것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을까? 만일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게 될까?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견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내 견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나를 불안하게 하죠. 불편하게 하죠. 아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틀렸다고 믿는 편이 오히려 속 편하죠.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우고. 한 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을까? 만약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은 저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다른 경험을 발견했다면은 내가 만약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했어도 나는 지금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을까? 만일 내가 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하게 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대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3가지 법칙은 끝이 났고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눈에 힘을 주고 앞을 제대로 쳐다보려고 하죠.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그 반대입니다. 역사를 보는 거죠. 과거의 역사가 피해가지 못한 굵직하고 중요한 일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었나요? 그런 말을 했죠. 투자업계에서는 전방유리보다 백미러가 더 명확하다고. 운전할 때는 전방을 주셔야 되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미래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중요한 거는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금융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는 또 생각해볼 만한 질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록으로 나오는데요. 그것도 잠깐 보죠. 질문이 아주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같이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이 형편없어서 내가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스토리텔링에 대한 내용이죠. 두 번째, 내가 진실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영리한 마케팅의 결과에 불과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스토리텔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나 문제는 무엇인가? 못하네요. 네 번째, 나는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죠. 다섯 번째, 만일 나의 인센티브가 달라진다면 현재 나의 견해 중 어떤 것이 바뀔까?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센티브 편향은 엄청나게 강력한 편향이라서 나의 견해도 바뀌게 합니다. 나의 통계 바깥에 있는 요소나 힘이 내가 인정받은 성과에 얼마나 기여있는가? 작은 것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나의 성과가 사실은 내가 통제하지 않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내가 인내심, 능력이 있는 것인지, 고집, 단점을 부리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그런 것이 고집인지 아니면 신념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떤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한다. 그게 사실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런지, 인센티브 때문은 아닌지, 뭐 스토리텔링 때문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성공을 위해 꼭 치러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편함이나 골칫거리, 성가신 문제를 없애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용에 대한 문제죠. 고통이 비용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그 불편함,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는다든지 그러고 있진 않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책에 이렇게 나왔었죠. 대개의 경우 비용은 그 비용을 지불할 만한 대가를 준다. 비용에 비례해서 보상을 준다고 했었죠. 자, 다음, 지금껏 늘 옳았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의 주제죠. 불변의 법칙은 무엇인가라는 거게 되겠죠. 지금껏 늘 옳았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투자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주식을 사면은 1년 뒤에 2년 뒤에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했습니다. 늘 옳았던 거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즉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면은 시장은 보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판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겠죠. 폭락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반대해서 거품과 폭등해서 주식을 산다는 거죠. 이런 탐욕과 공포의 사이클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속성 지식이죠. 책에 나온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지식, 영원할 지식. 자, 이렇게 책이 끝이 났습니다. 결국 그런 내용이죠. 이 책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스토리, 단순함, 인센티브, 기대치, 평화, 혼돈, 불확실성 이런 것들, 영상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을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저자가 말하길 영속성 지식입니다. 이 책을 읽는 게 언제이든지 간에, 몇 년도이든지 간에, 20년 뒤이든지 간에 이런 지식들은 유용한 지식일 겁니다. 모건 하우절 책을 읽으면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이 필력이 대단합니다. 이 모건 하우절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유발 하라리의 장점은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필력에 있다고.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모아서 좋은 스토리를 붙여서 독자가 읽기 좋게끔 만들어낸 것, 그것이 유발 하라리의 능력이다. 근데 그 얘기를 이 모건 하우절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책 내용 중에서 뭐 거를 타선이 없이 다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이런 책들은 한번 읽어두시면은 평생에 걸쳐서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책입니다. 시의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열어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죠.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돈의 심리학은 재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책은 인생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 지혜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